저는 제가 발표할 주제는 옥천의 그 굴산성, 저는 이성산성이라는 용어보다는 굴산성을 직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굴산성이 방어시설로 왜 중요했는지, 그리고 신라와 백제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발표문을 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저 PPT는 뭐 시각 효과를 돋구기 위한 것이니까 그 문장이 곳곳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굴산성에 대한 기록은 앞에서 백종원 교수님 말씀하실 때 다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번기, 신라번기, 지리지승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라가 소백산맥 서쪽으로 진출한 기록입니다. 삼국사의 기록은. 백제 입장에서의 기록이 아니고 신라 입장에서의 기록이라는 얘기죠. 네, 이런 기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걸 역으로 어떻게 볼까 하는 게 제 발표의 방향성,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굴산선 지역은 삼국사기에 보면 처음부터 뭐 신라의 영역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인식은 지금 현재의 옥천군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술회의, 그리고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지만 수년 동안의 발굴은 이 굴산성과 고고학 자료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건가 하는 그런 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인데요. 그게 적절한지에 대한 반성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 발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굴산성 지역이 앞에서 문제점을 얘기했죠. 정말 신라가 처음부터 차지했느냐, 신라가 차지하기 이전에는 어떠했었느냐 하는 문제를 짚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굴산성 지역 뿐만 아니고 백제와 신라와의 초기에 수많은 전쟁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 기록이 가지고 있는 뭐 한계점은 학계에서 많이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기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라가 진출했다면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언제쯤 진출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이전에는 누가 차지하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왜 진출했느냐, 진출의 목적이죠. 그리고 진출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어떤 이익, 우리가 역사적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신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뺏긴 측에서는 또 다른 부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삼국사기 지리지 기록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은, 옥천, 영동, 황간 등등이 모두 신라 영역으로 지리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정황상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경주 지역, 지금 한반도의 동남쪽에서 편재한 경주 지역에서 출발한 사로국이 성장을 한 것이 신라 아니겠습니까? 출발점은 진한 연맹체의 한 소국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북상을 해서 중부 내륙 깊숙한 지금의 충청북도 남부 3군 지역까지 바로 진출을 할 수 있겠느냐, 건국하자마자 바로 진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100명 중에 99명은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뭐 역사를 전공을 하고 고고학을 공부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100%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고학적인 조사 결과가 또 이걸 뒷받침합니다. 여기 옥천, 뭐 가풍리 쪽은 4세기 전반에 원상국도는 마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의 북쪽, 옥천의 북쪽이죠. 지금 보은군 삼승련, 뭐 상가리, 우진이
보은 읍내 바로 남쪽입니다. 남쪽에 보청천 옆에 아주 들판인데요. 낮은 구릉지. 거기서 집자리도 나오고 무덤도 나왔는데 이게 대개 3세기 후반부터 5세기 전반에 만 또는 백제 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진리에서 11개의 주거지를 조사를 해서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을 했는데 BP 1760에서 1640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성산성 목각고에 아마 여기서 나온 나무 널빤지를 가지고 연륜연대 분석을 지금 중국대학의 그 농과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하고 나오면 또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담당 교수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시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냐 그러면은 뭐 바깥에 나와 있다고 가끔가다 식당에서 만나는데 그때는 제가 까먹고 못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절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뭐 보은 그 수안면은 저쪽 회인 쪽에 더 가까운 곳인데요. 교암리 주거지에서 5세기형 백제 주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악적 자료로 보면 3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까지는 이 옥천 지역, 보은 지역은 백제 영향권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물론 사는 사람이 그 사는 곳과 그다음에 뭐 무덤을 쓰고 이것이 이제 뭐 국적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는 뭐 다반사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경주 지역에서 여기까지 과연 진출을 했을까 할 때 그 물질적인 증거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청산 지역, 청성면, 청산면 1914년 이전까지는 청산이죠. 이 청산 지역, 굴산성 지역의 지리적인 근접성을 보면은요, 지금 맨 위쪽에 제가 제 PC가 아니라서 제 노트북이 아니라서 좀 하나가 넘어갔는데 이게 백스페이스를 여기 맨 위쪽에 제가 빨간 원을 그린 곳이 이제 보은 읍내 쪽에 요 밑에 쪽 그 허연대가 이제 삼승면 쪽, 보은읍 쪽, 그다음에 뭐 탐부면, 그다음에 그 마로면 쪽이고 지금 여기 사각형 그려놓은 데가 이제 청성면이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성산성이라고 지금 여기 제목을 오늘 학수의 제목을 붙여놓은 그리고 이 왼쪽 이 지금 저희가 이 학술회의를 하고 있는 이제 옥천 읍내죠. 딱 가운데에 껴 있는 그런 그 지역이 이 청산 굴산성 지역인데요. 이 지리적으로는 이 보은의 생활권에 훨씬 가깝습니다. 옥천에서 자라고 생활하신 분들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삼승면에서 여기 오군이째, 오곤치 또는 오곤현을 통해서 쉽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청천 물줄기를 통해서 쉽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청성면에서 보청천 물줄기를 가지고 옥천읍으로 오려면 아주 괴롭죠. 그리고 육로로 움직이려고 해도 물길이 아니고 고개를 넘으면 다시 삼승으로 갔다가 정방제를 넘어가지고 안내면을 통해 가지고 다시 와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이 옥천보다는 이 보은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이성산성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산지역, 굴산지역은 신라의 3년군 소속의 굴산성이었고 기사년이었습니다. 3년군, 보은이 센터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려 때는 상주목 소속의 청산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옥천읍을 비롯해서 그 이원 등등은 그 다음에 그 안내면 그 안읍 그 다음에 이제 옥천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양산이 왜 영동이냐. 원래부터 영동했어요. 하나도 안타까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건데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여기 양산 삼국사기의 삼국유사에 보면 조천성, 조비천성, 도비천성이라고 얘기하는
양산가의 그 고향이죠. 이쪽은 이 관성군 소속이었죠. 지금 옥천 소속이었죠. 그리고 고려 때는 청산 지역, 굴산성 지역이 상주목 소속인 거에 비해서 경산부 소속이었죠. 경산부 소속이죠. 지금 대구 밑에 경산이 아니죠. 여기는 경산전시의 관양 어딥니까? 여기 성주죠. 성주, 경북 성주 쪽입니다. 거기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전혀 사실은 상관없어요. 별개의 행정구역이었고 역사적으로도 관련이 없는 것을 1914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어거지로 갖다 맞춘 곳이 사실은 이제 굴산성 지역입니다. 네, 지도를 보면 또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은 밑에 지금 청산이 있고 상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옥천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영동 황간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옥천 가는 길이 가장 어렵습니다. 상주 가고 영동 가고 황간 가는 길은 사실 길이 굉장히 편하죠. 저도 제가 뭐 이쪽 고향이 아니라서 제가 여기를 제가 옥천은 사실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와봤어요. 89년도에 88년도군요. 88년도에 처음 와가지고서 봤는데 그 뒤부터 이제 조금씩 답사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청산에서 옥천 넘어가기가 가장 힘들어요. 영동도 쉽고 그 다음에 황간 가기도 쉽고 상주 가기도 쉽고 그런데 이건 이제 서울역사박물관 소속 김정우의 대동여지도의 자매 편인 동여도입니다. 동여도 서울역사박물관 거기다 제가 지금 이미지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 청산이죠. 청산에 여기 좀 여기가 저점도 나오고 여기 막 이제 이성산성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기성산이라고 나옵니다. 통일신라에 여기 기산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반영이 된 것이죠. 이 보청천 줄기와 그 다음에 이 청산에서 이 삼승 넘어가는 오곤치가 주요 교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옥천 쪽으로는 지금 교통로가 사실 없어요. 직결하는. 자, 이런 그 역사적 지리적 배경하에서 백제 사실은 여기는 과연 그러면은 어디에 땅이었느냐? 아까 그 고고학적인 조사 결과를 봐가지고는 백제 땅이었다고, 마한 땅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뭐 백제가 우리가 아는 백제는 그 서울에 뭐 지금은 이제 풍납토성이라고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출발한 마한의 그 구성원 중에 하나였던 그 백제국이 성장을 해서 이 청주 지역에 진출한 것을 대개 이제 저는 3세기 중후반, 어떤 분은 이제 4세기 중반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1세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기록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게 마한의 영역이 지금 뭐 전라남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전라남도 지역은 6세기 중반까지도 우리는 독립국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독립국인지 어쩐지 저는 모르겠는데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한이 뭐 대국은 마녀가 소국은 4,5천가라고 할 정도로 여러 세력들이 있었어요. 마한의 중심 세력들이 곳곳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에는 뭐 천안, 아산 쪽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주 쪽도 큰 세력이 있었을 거고 최근에 이제 거기가 목지국이 아니냐 이런 그 학설도 나오고 있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목지국의 중심지가 그럼 청주였다고 그러면 이 보은 지역, 옥천 지역 그리고 이제 굴산성 지역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마한연맹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지국을 병합한 백제에서 백제의 그 전사로서 이전의 역사로서 이쪽 지역을 장악을 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고고학적인 그 증거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3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번이라고 그 발굴자들은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아까 그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그 결과를 신뢰를 한다면 저도 이걸 신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산성이나 굴산성 계측이 나오는 5세기 후반에 이제 신라화가 되는
그것이 이제 신라의 보호 녹천 지역 진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럼 어땠느냐? 고고학적으로 신라가 진출하는 5세기 후반 소지 자비 왕 이전에는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제 백제 원조왕이 27년에 마한을 복속했다. 이 기록은 사실 100% 수긍할 수는 없습니다. 토론하시는 김트태 교수님께서도 뭐 준엄하게 가르침을 주셨지만은 이 기록을 저는 그대로 신뢰는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원조왕이 27년에 마한을 복속했다. 이거는 이제 마한의 어떤 대국, 그 중에 이제 목지국과 같은 대국을 백제화시킨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향성을 좀 반영하는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한을 복속한 뒤에 그 신라 탈해 이사금 때 61년으로 삼국사기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목지국 병합 52년 뒤에 마한 장수 맹소가 보감성을 들어 신라에 투항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한 50년 뒤에도 마한의 자녀 세력들이 완전히 그 백제의 영역화가 되지 못한 거죠. 백제가 장악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원조 다음의 왕이 다루왕인데 다루왕 36년에 낭자곡성 충주설도 있고 그런데 되게 이제 청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로 진출하는데 신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만나자 신라왕을. 그런데 신라에서 너 땡큐 해버리는 거죠. 반응을 안 보이죠. 거절해버렸죠. 근데 왜 사신을 보냈을까? 역시 이제 마한 연맹체의 맹주가 된 백제가 마한 영역에 있던 그 보감성의 신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서 그 의논을 하자고 그런 게 아닌가. 신라 쪽에서는 스스로 걸어 들어온 이 보감성을 뭐 백제하고 의논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 뒤부터 이제 백제와 신라가 이 보감성 지역을 가지고 그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와산성과 구양성을 공격을 합니다. 와산성은 지금 보은 읍내라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보은에 와산성이 있고 보은에 읍에 삼산리가 와산저산 와산저산 사산해 가지고 삼산이거든요. 보은 군청 앞쪽이 뭐 성주리, 그다음에 보은 군청의 서쪽이 이제 삼산리죠. 그다음에 이제 구양성을 같이 공격을 하는데 구양성은 어디냐? 뭐 관기 쪽을 얘기하는 분도 있기는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 삼양리라고 봅니다. 옥천읍에 삼양리를. 결국은 이제 이 옥천 지역도 백제에 완전히 복속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옥천 지역, 옥천읍 지역도 백제로부터 보감성과 더불어 이탈한 세력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감성은 과연 어디냐? 그럼 와산성과 구양성, 그 중간은 지금 그 안내면 쪽, 그 신라로 하면 안우편, 그 다음에 이제 청산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청산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라가 청주 지역 진출 이후, 그것은 이제 신라가 청주 지역 진출 이후기 때문에 청주보다 남쪽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보은보다 더 남쪽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거죠. 와산성이 보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한 영역이면서 신라에 투항할 수 있는 곳이면 가까운 곳이 투항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조선시대나 뭐 통일시대에도 뭐 월경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도 뭐 청산에 가면 지금 보은 내북면 거기가 이제 청산의 그 월경지로서 존재하기도 했지만은 통일시대 때도 그런 그 일이 있기는 있지만은 과연 이 국가 성립 초기에 그런 행정적인 통제가 가능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런 상황에서는 월경지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한 영역에서 신라에 투항할 수 있는 곳이면 진한 영역과 붙어 있는 곳, 접경지대 아니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진한 영역, 우리가 신라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곳이겠죠. 소백산맥 동쪽은 진한 영역 신라고 서쪽은
역시 마한영역 백제죠. 예. 이 옥천 군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상주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는 보은을 놓고 봤을 때도 상주, 지금 현재 상주가 워낙 커져 버렸으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마산성과 구양성 부군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회인, 문의, 지금은 뭐 회인도 보은이지만은 원래 회인군도 1914년에 보은에 포함이 된 거고, 문의도 청주에 1914년에 포함이 된 거죠. 그 이전에는 일모산군, 백제 일모산군 신라 모산성, 일모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쪽은 신라 너무 거리가 멀죠. 그래서 그 후보로 저는 이제 여기 청산 지역, 굴산 지역을 저는 상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감, 덧불복자 또는 엎어질복자, 바위암자예요. 그래서 이쪽에 유달리 고인돌 선들이 많아요. 청산 쪽에. 그래서 저는 이제 고인돌과의 관련도 머릿속에서는 상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거를 글로 풀어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근거가 박약해서 말씀은 거기까지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감성이 신라에 투항하면서 주변 세력도 저는 옥천도, 그 다음에 보은도 이탈을 한 거 아니냐, 마한 세력에서. 백제의 한성 지역, 지금 서울 지역에 있던 한성 지역에서 한성 지역의 백제로부터는 벗어난 거 아니냐. 이 벗어난 곳을 찾기 위한 것이 그 백제가 청주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것이 이 와산성 전투 기록이 등장합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면 제가 여기 보은 읍내고 여기 사산, 뱀사자 사산, 여기 깨구리 와자 와산, 여기 돼지저자 저산도 있어야 되는데 보은 읍내 좁은데 그 얕은 봉우리에 세 개가 쭉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은 장날 가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보은 군청에서 다 내려다 보이는. 그래서 여기 와산은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나는 게 이제 그 삼국사기대로라면 신라는 탈해왕대, 그리고 백제는 원조왕의 아들인 다루왕대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 64년부터 76년 사이에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64년, 66년, 75년, 76년 서로 세 번씩 뺏고 빼앗기는. 근데 결국은 이제 신라가 차지하죠. 그리고 신라가 이것을 차지한 다음에 뭐 당연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했겠죠. 여기서 이제 주체가 신라냐, 진한연맹체의 어떤 구성원이었던 어떤 나라냐 하는 문제는 뭐 토론자의 김수태 교수님 토론문에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124년, 125년 만에 또 전쟁이 벌어져요. 또. 그래서 여기 사료가 와산성과 구양성을 둘러서 옥천 지역과 보은 지역 이 선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초고왕 25년, 190년 보면은 이 구도, 신라의 구도는 이제 미추왕의 아버지예요. 신라 구도는 경주 김씨 중에 최초의 왕이 미추왕인데 미추왕의 아버지 구도가 이때 전쟁을 주도를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패배를 하는데 와산에까지 쫓아왔다. 신라 땅이면 쫓아올 필요가 없는 거죠. 백제 영역화가 됐다고 저는 이 기록은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신라가 패배를 하면서 결국은 백제가 이쪽 옥천 지역, 보은 지역을 다시 차지하는 124, 5년 만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옥천과 보은 사이에 청산 지역, 굴산성 지역도 백제화가 다시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증거들이 그 뒤에 발표할 황보경 박사님의 그 고고학적 그 자료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차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470년, 474년 무렵의 전쟁입니다. 앞에서 백종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결론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차 전쟁 결과 와산성 대신에 이제 3년산성 동쪽에 평지에서 산으로 옮겨갑니다. 3년산성의 1차 축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때 추풍령을 넘어서 황간, 영동, 그 다음에 이원, 사시성, 그 다음에 화령제를 넘어서 그 화령의 답달성, 그 다음에 일모성 등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진출을 하려면 결국은 이 청산 지역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진출할 수 없습니다. 청주의 턱 밑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당시에 회의는 저는 이제 신라가 차지하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약간 나제 동맹, 뭐 요즘은 이제 나제 동맹, 뭐 제라 동맹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연 동맹이 있었느냐, 느슨한 상태 아니었느냐, 연화 정도 아니었느냐 이런 학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제 동맹 얘기를 강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헌을 연구하는 분 중에서 어쨌든 이 3차 그 신라와 백제의 충돌 결과 결국은 이쪽은 이제 5세기 후반에 신라가 차지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나제 동맹 결과 백제가 신라의 그 어떤 양보를 통해서 영역을 차지하게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저는 좀 위험한 발상 같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친해도 이 영역을 그렇게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거죠. 백제의 양해설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렵에 이제 그 서울의 한성이 장수왕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웅진으로 475년에 천도를 하거든요. 이 고구려의 남하가 백제만 겁이 나는 게 아니고 신라도 겁이 나요. 그래서 명활산성을 수축을 하고 지금 경주 보문관광지 단지 들어가는 저수지 오른쪽에 거기도 이제 피난을 가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신라만 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힘이 넘쳐가지고 이쪽 지역을 백제가 순순히 양보해가지고 했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때 진출한 것들이 이겁니다. 제가 이쪽은 동여도에 편집을 잘 못해가지고요. 여기 좌라성, 광석성, 황간, 영동, 그 다음에 여기 이원 쪽 사시성, 구례성, 여기 이제 구례성으로 나옵니다. 구례성. 예, 구례성으로 나오고 또 뭐 하만의 성산선성에서 나온 구리벌이 또 여기라고 뭐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옥천이라고 저는 썩 그렇게 달가운 그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3년산성, 답달성 이렇게 딱 차지하는데 가운데가 굴산성이에요. 이건 어디 소유가 됐겠느냐? 여전히 백제일 가능성은 제로죠. 사방을 다 신라가 차지한 상황에서. 근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때 굴산성을 뒤에 이제 개축을 했다 그러는데 3년산성하고 이때 굴산성을 초축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게 옳지 않겠느냐. 문헌 기록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굴산성 3년 굴산 2성을 고쳐 쌓았다. 근데 초축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3년산성과 같이 470년 무렵에 초축할 가능성이 있고 또는 474년에 일모성, 답달성 뭐 등등을 쌓을 때 그때 두 시기 중에 하나였을 건데 저는 그 두 시기 중에서 474년 무렵에 쌓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산성은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옥천 분들은 옥천, 영동, 황간 등으로 가는 중간에 경유지이기 때문에 이쪽에 성을 안 쌓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3년산성의 방어 거점이기도 하죠. 3년산성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그 전진기지이기도 하고 또는 옥천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또 거점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건 554년 관상성 전투에 3년산군의 고관 도도가 참여를 해서 성왕의 목을 베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5분 정도 더 지났는데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굴산성, 이성산성은 뭐 신라의 지배 거점이었고, 그리고 뭐 삼국사기 기년 문제는 초기 기록의 기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그 신라 또는 진안의 영역이 되었다가 2세기 말 이후에 백제의 영역이 되었다가 5세기 중반 후반 이후에 신라의 영역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이 청산 지역은 다시는 백제가 찾지를 못하고 백제가 그대로 멸망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